주말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이 좀 플러스권으로 출발이 됐다가 좀 소폭 좀 밀려났습니다. 한 1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종목별의 시세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장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물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합니다. 특히 기관의 코스닥 매도세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날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주가 흐름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 지수 관련주들 좀 이어가는 흐름 속에서 조선주들 흐름 보신다라면은 대우조선 실적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에 이미 많이 급락한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아주 강한 급락은 아닌 모습입니다. 일단 기아차와 현대차도 좀 약세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카지노 섹터들도 오늘 조정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관련주들 중에서 보신다라면 화장품 주식들도 소폭 약세로 전환된 모습 보이면서 한국콜마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상당히 좀 약한 모습들이 조금씩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탄력이 좀 저하되는 모습들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고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흑자 전환이라는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의 영향 속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도 실적이 발표되면서 급락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약 섹터들도 좀 탄력이 떨어진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후삭 쪽으로 넘어오면 제약 섹터, 바이오 섹터 쪽에서 등락이 엇갈립니다. 메디포스트나 젠백스 같은 경우 강한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소폭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엔터 쪽에서도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YG 엔터, 로엔 등도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CJ ENM과 CJ CGV도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고요. 오늘 아나페스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급락해서 하한가에 들어간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거래소 쪽에서 현대 BNG 스틸도 실적 우려감이 좀 급락세에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지배를 하면서 종목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먼저 하락하는 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실적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급락하는 그 종목군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현대 BNG 스틸부터 좀 보죠. 금요일도 한 2% 밀렸고 오늘 개파락하면서 60에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8% 급락이 나오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점 밑꼬리는 좀 달리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스테인 쪽이기 때문에 니켈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니켈 가격이 최근에 좀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주가도 좀 회복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조정이 좀 강하게 들어간 모습이죠. 다만 전 저점 부근에서 꼬리를 달고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도 사실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거의 적자가 나지 않는 회사인데요. 1분기에 조금 우려감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주가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오늘의 급락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좀 경기에 대한 전망, 또 니켈 가격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좀 주가에는 더 강하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15,000원대 계속 좀 지지하는지 여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16,000원대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신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어려운 종목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역시 뭐 부진한 실적에 장초반에 좀 많이 밀리다가 그래도 지금 양봉을 내고 있어요. 한 2% 정도 마이너스권 낙폭을 줄이는 그 시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대우조선해양도 실적 안 좋다고 알려지면서 19,000원, 20,000원대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지금 17,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낙폭이 전 저점 부근에서 일단은 반등으로 변해 있는 모습입니다.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이죠. 실적 예상했던 대로 좋지 못했고요. 영업 외에서 파생상품 손실도 있었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악재가 주가에 한꺼번에 좀 반영된 만큼 한번 좀 2분기에는 좀 회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17,350원이기 때문에 오늘 저점 이탈한다라면은 다시 좋지 못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17,000원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선주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일단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시더라도 트레이딩 쪽으로만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상도 마찬가지죠. 역시 뭐 어닝 쇼크, 주가는 한 10%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시각은 어떠십니까? 네, 역시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처럼 실적 미스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상도 내수주의 흐름을 타고서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급락이 나왔겠죠. 이렇게 거래소도 좀 어이없이 올라간 종목들 많습니다. 단순히 내수주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는 좀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를 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상 같은 경우도 43,000원대 부근에서 지지선이 일단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점권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보유하신 분들 현재 마이너스 11% 수준에서 손절하기는 조금 의미가 없어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추가적으로 오늘 저점을 이탈할 때를 매도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46,000원 부근에서 좀 강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조금 관망해 주시는 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MPK가 많이 밀립니다. 지금 5% 넘게 하락, 오늘 개파락하면서 21선 밑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도 중국 기대감이 상당히 컸죠. 동남아시아 진출 소식도 상당히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오늘 중국 관련주들도 좀 등락이 있는 모습입니다. MPK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최근에 사실 수급이 워낙 좋았던 종목이라서 오늘 오히려 하락이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4,000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이 종목들을 좀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000원을 기준선으로 두고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시되 단기적으로 4,350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 저항대 돌파를 좀 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수급 구조에서 크게 수급이 망가지지 않는다라면은 오늘의 좀 조정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상승하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상한가 시대에 나오는 기업이 있네요. 코오롱. 전날도 14% 넘게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신약 3상 진입 이 소식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미국에 있는 티슈진의 이제 임상 3상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는 코오롱이 지금 강하게 올라섰죠. 코오롱이 강하게 올라섰던 만큼 그 티슈진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 좀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었는데요. 이 부분이 일단은 뭐 신약 기대감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상한가기 때문에 뭐 팔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이상. 그다음에 그때 다시 대신에 신규로 좀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상한가에 추격 매수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뉴스가 오픈된 만큼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뭐 같이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죠. 코오롱 갤록 인더스트리도 뭐 탄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 뭐 물론 코오롱 생명과학도 급등해서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코오롱 생명과학은 크게 연관이 없는데 코오롱이 오히려 더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연동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나중에 코오롱이 좀 주가가 뭐 매물이 나오면서 반전될 때 코오롱 생명과학을 보유하신 분들도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홀딩하시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젠백스도 좀 살펴볼까요? 전날 상한가 시세였고요. 오늘도 5% 넘게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수직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다만 좀 밀린 시가 대비 좀 밀리면서 음봉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코오롱 생명의 효과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약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른 모습이고요. 이 회사도 아시다시피 이제 최장환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에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했었고요. 오늘 고점이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고점에서 만약에 매도를 하셨다라면은 조정을 좀 기다리시면서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아직까지 매도를 못 하셨다라면은 오늘 저점 찍은 가격대 25,400원 부분이 되겠죠. 이 가격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 이후에 오늘 급등이 나왔던 만큼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갭만 살짝 메꾸는 정도라면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뭐 24,000원 기준으로 해서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유지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고점이 직전 바로 고점이었다라는 점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